안녕하십니까? 나의 오래된 벗들이요. 저는 40년 넘게 노년의 삶과 인간관계를 연구해온 박진수입니다. 세월의 바람을 맞으며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사람의 표정만 봐도 그분의 노년이 평안할지 아니면 외로움에 잠길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듣지 않으시면 70세 이후 조용하고 길고 차가운 외로움 속에 혼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긴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을 많이 태울수록 든든한 줄 알고 달려왔지요. 하지만 70이라는 나이는 기차가 종착을 향해 속도를 줄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실수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태우느라 끝까지 함께 가야 할 단 두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지는 않으십니까? 웃고 왔는데 집에 오면 더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이후의 평안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고요함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사람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두 사람만을 온전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외로움에 잠긴 분들은 이상하게도 사람은 많았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두 사람을 제대로 붙잡고 계신가요? 제가 자주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지인의 아버지였던 분인데 젊을 때부터 사람을 참 많이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모임도 많고 전화도 끊이지 않았지요. 늘 사람들 사이에 계셔서 외롭지 않을 거라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을 넘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자 술자리는 하나둘 줄었고 모임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했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하시더군요. 사람은 많았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주변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릴 단 두 사람의 정체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관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노년을 병들게 하는 관계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관계의 작은 조정만으로도 노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의미 없이 이어가는 술자리입니다. 70 이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 날 회복이 됐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모적인 만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내 노년 심리 연구에서 감정 소모가 큰 만남이 우울감과 무기력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성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술자리가 많았습니다. 매주 두세 번은 저녁 자리가 있었고 술을 안 마시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70을 넘기면서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술자리 다음 날이면 온몸이 무겁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기분도 가라앉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술자리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섭섭해했지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진 겁니다. 이성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된다고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자리는 정중히 줄이십시오. 단절이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이 자리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자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평만 쏟아내는 인연입니다.
말은 기분을 옮깁니다. 부정적인 말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해외 노년 정신건강 보고서에서 부정 대화 노출이 스트레스 지수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에 꼭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하소연만 하는 분들이요. 세상 탓, 사람 탓, 자식 탓을 늘어놓습니다. 68세 김미정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친한 친구 한 분이 있었는데 통화할 때마다 1시간이 넘도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위로해 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끊고 나면 김미정 님 자신이 더 힘들었습니다. 두통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통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소연이 시작되면 대화를 짧게 마무리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두통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쓰레기통이 되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화가 나를 살리는지 갉아먹는지 느껴보셨나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체면 때문에 이어가는 모임입니다. 체면은 노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회적 의무 중심 모임이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보일까, 뭐라고 할까 걱정하며 억지로 모임에 나갔지요. 75세 박정호님은 동창 모임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가면 옛날 이야기만 반복되고 누가 더 잘 사나 비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돌아오면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무안할까 걱정했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박정호님은 웃는 날이 늘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니 좋아하는 산책도 하고 책도 읽게 됐어요. 가기 싫은 자리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는 무례가 아닙니다. 이 모임이 없으면 정말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시받는 관계는 자존감을 깎아냅니다. 노년 자존감 저하는 신체 회복력 저하와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나를 낮추는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70세 최영자님은 친척 중 한 분과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무례한 말을 들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자꾸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최영자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친척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줄이고 선 넘는 말에는 웃으며 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작아지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독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을 때우는 관계입니다. 시간을 죽이는 관계는 삶을 죽입니다. 의미 없는 사회 접촉은 외로움을 더 키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워지는 경험해 보셨나요? 그게 바로 시간 때우기 관계입니다. 73세 정순자님은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자꾸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만나고 오면 더 허전했어요. 대화는 피상적이고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갔지요. 어느 날 정순자님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이 더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이 만남은 정말 나를 채워주나요?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혹사시키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노년이 무너집니다. 자기 돌봄이 높은 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위에, 배우자 위에, 직장 위에 달려왔지요.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78세 한정훈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남을 먼저 챙겼어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가족 먼저 주고 좋은 옷이 있으면 남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울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뭘 해도 힘이 안 났어요. 그러던 중 상담을 받게 됐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을 먼저 챙기라는 거였어요. 한정우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좋아하는 과일을 먼저 먹고 새 옷을 자신에게 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우울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한 번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귀하게 대하고 있나요? 이 질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사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함께한 시간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배우자든 오랜 친구든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합니다. 늘 곁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지요. 가까울수록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남에게는 정중하게 대하면서 정작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짜증을 내고 핀잔을 주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곁에 없으면 그제야 후회하게 됩니다. 하루 한 번 고맙다는 말을 건네십시오. 밥 해줘서 고맙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쑥스럽겠지만 익숙해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 없이 내 하루를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허전해질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사람, 밥상을 마주하는 사람,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도 편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70 이후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울 속의 나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나를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좋은 옷이 있으면 남 주지 말고 내가 입으십시오. 좋은 음식이 있으면 가족 주지 말고 내가 먼저 먹으십시오. 이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먼저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남도 챙길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나요? 귀한 존재로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찮은 존재로 대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70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독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봅니다. 외롭다, 친구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억지로라도 만나려 하고 빈 시간을 채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비교는 고독을 외로움으로 바꿉니다. 남들은 모임이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바쁜데 나는 왜 한가할까? 이런 생각이 고독을 외로움으로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즐기십시오.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혼자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그 불안의 원인을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외로워서일까요?
아니면 남들 눈이 신경 쓰여서일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면 고독은 평안이 됩니다. 관계 정리의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냉정해 보일까, 이기적으로 보일까 걱정하지요. 하지만 관계 정리는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아야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을 가끔 만나는 것, 긴 통화를 짧은 통화로 바꾸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남 뒤에 내 상태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지 기운이 빠지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관계 뒤 나는 어떤 기분인가요? 편안한가요? 불편한가요? 행복한가요? 우울한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그 답이 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 알려줍니다. 70 이후에는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의미 없는 관계에 쏟아부을 여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지키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관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느니 두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보시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더 많이 쌓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사람을 쌓으려 애썼지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70 이후의 인생은 다릅니다. 더하는 삶이 아니라 비워야 지켜지는 삶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모임이 많아야 건강하고 전화가 많이 와야 인기 있고 바빠야 의미 있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켜야 할 단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 한 사람, 그리고 거울 속에 나 자신 한 사람, 이 두 사람만 제대로 지키면 노년은 평안합니다. 많은 인연보다 깊은 인연 하나가 낫고 많은 모임보다 조용한 시간 하나가 낫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빠지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노년은 길어집니다. 의미 없는 술자리에서 기운을 쏟고 불평만 듣는 전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소중한 사람과 보낼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바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가볍고 집이 따뜻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평안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맙게 느껴지고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니 시간 여유가 생기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도 생깁니다. 관계가 정리되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체면을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70 이후는 진짜 나로 사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전화번호부를 열고 지난 1년간 마음이 힘들었던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웃었던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이름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전화번호를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리를 두는 겁니다. 다음에 연락이 오면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이유는 뭐든 괜찮습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를 내려놓으면 다음이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결국 진짜 소중한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 이후 외로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외롭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침 루틴부터 저녁 루틴까지 하루를 어떻게 설계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켜야 할 사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에게 오늘 고맙다는 말을 건넸나요?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줬나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꼭 해보십시오.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